필리핀군이 남중국해에서 수백 척의 중국 선박을 몰아내기 위해 한국에서 도입한 FA-50PH 경공격기를 출격시켰다. FA-50PH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양산한 고등훈련기 T-50의 파생형인 FA-50의 필리핀 수출용 형제 모델이다. 현재 공군도 FA-50을 60여 대 운용 중이다. 28일 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국방부는 남중국해 휘선, 위트선 암초 인근에 정박 중인 220여 척의 중국 선박의 즉각 퇴거를 요구하기 위해 전투기를 띄웠다. 해당 해역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이게트 안에 있는 곳이다. 이와 관련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군용기를 매일 보내 주권 순찰을 하고 있으며 상황을 감시하고 있다며 필리핀 어선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군 주둔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해군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미사일 호위함 2600톤급 2척도 도입했다. 한 번함은 지난해 7월에, 두 번함은 지난 19일에 취역했다. 중국 선박들은 지난 7일부터 시위를 하듯 떼지어 이곳에 머물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국이 남중국해, 동중국해나 대만과 맺은 협정, 기타 모든 것과 관련해 중국이 책임을 지고 규칙을 따르도록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유권 분쟁 중인 필리핀과 베트남 정부도 중국에 공식 항의했다. 이에 중국은 주필리핀 중국 대사관을 통해 해당 선박들은 어선이며 거친 파도를 피해 정박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필리핀은 지난 2014년 FA-50PH 12대를 약 4억 2천만 달러, 약 4,755억 원에 계약했고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인도했다. 필리핀 공군은 FA-50PH를 도입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전투기가 단 한 대도 없었다. 이후 필리핀군은 이슬람 반군 소탕작전, 마리위 전투 등 FA-50PH를 투입해 정밀 폭격으로 큰 성과를 얻었다. 당초 경공격기 도입에 부정적이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이런 소식을 듣고 한국이 만든 사우스 코리아 메이드 FA-50PH가 폭탄을 퍼부어 테러리스트들을 소탕하길 바란다며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는 필리핀 정부가 FA-50PH 12대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인 배경이기도 하다. 수많은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과 같은 국가에선 속도가 느리면서도 지상 목표물 공격에 최적화된 경공격기가 높은 사양의 최첨단 전투기보다 효율적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런 사정을 뒷받침한다. 2. 필리핀 FA-50 중국 민병대 쫓아냈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차지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사용해왔다. 산호초에 엄청난 시멘트를 쏟아부어 인공섬을 만들고 자신들이 영역이라고 주장하지만 엄연히 다른 나라의 바다에는 대규모 민병대를 보내서 자신들의 영토로 만드는 및 작업을 해왔다. 필리핀은 해군이 매우 약한 나라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군함을 수입하면서 이제 겨우 방공함을 갖추기 시작한 수준이다. 이내 전술로 밀고 오는 민병대를 쫓아내기에는 필리핀 해군력으로는 역부족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FA-50을 사용해서 민병대를 쫓아냈다는 뉴스가 나왔다. 초음속 전투기로 민병대 선박 위로 낮게 날면서 위협하여 필리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해적이나 다를 바 없는 민병대를 쫓아낸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우리나라 FA-50과 전투는 아니지만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기 때문이다. 필리핀의 입장에서는 가성비 뛰어난 전투기를 구입한 것에 만족하고도 남을 일이다. 중국은 FA-50보다 뛰어난 JF-17 전투기를 투입하겠다고 필리핀을 협박하고 나왔다. 그런데 중국이 주장하는 JF-17은 형편없는 전투기이다. 중국 전투기의 고질적인 문제인 엔진에 문제가 있어 고기동이 불가능한 기체다. 그런데 이런 기체를 동원하겠다고 필리핀을 위협하는 것은 FA-50을 너무 쉽게 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이번에 JF-17을 동원해서 FA-50과 대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아마도 중국 전투기 흑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JF-17은 경공격기인 FA-50도 상대하기 버거운 전투기이기 때문이다. FA-50은 최강의 경공격기. FA-50은 전술입문 훈련기 T-50의 전투 능력을 추가하여 경공격기로 업그레이드한 기체이다. 크기가 작고 탁월한 비행 성능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F-16에 가까운 성능을 낼 수 있지만 태생적으로 훈련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체가 작다는 점과 미국 기술로 만들어졌기에 개량할 때와 수출할 때 미국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적극적인 개량으로 동남아와 일부 유럽 국가, 남미의 수출 가능성이 높은 기체이다. 또한 TD-50이나 FA-50은 F-35나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KF-X가 수출될 때는 조종사 훈련기로도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 미군의 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경합을 한 점으로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3. KAI FA-50 파이팅 이글. KAI FA-50 파이팅 이글, KAI FA-50 파이팅 이글은 대한민국에서 만든 최초의 다목적 전투기이다. T-50 골든 이글 훈련기를 전투기로 개조했으며 2011년 12월 양산 계약이 체결되어 2013년부터 실전 배치가 됐다. 원래 로키드 마틴과 KAI는 전투기 버전까지 계획하고서 T-50 골든 이글을 개발했다. 최대 이륙 중량은 13.5톤으로 11.2톤인 제공호 KF-5EF보다 약간 크며 21.7톤인 KF-16보다는 많이 작다. FA-50에서 F는 파이터 전투기의 약자이며 A는 어태커 공격기의 약자이다. 50은 대한민국 공군 창설 50주년을 의미한다. 로키드 마틴과 KAI는 레이더가 없고 정밀유도 폭탄, 사이드와인더를 장착한 공격기인 TD-50, 레이더가 없고 무장이 없는 훈련기인 T-50A, 레이더가 있는 다목적 전투기인 T-50C 순서로 개발했다. 대한민국 공군은 전투기 개발 승인을 하지 않다가 장시간의 논란 끝에 전투기 개발 승인, 즉 레이더 장착 승인을 하였다. 2002년 8월 20일 T-50 훈련기, 2003년 9월 4일 A-50 공격기, 2011년 5월 4일 FA-50 전투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 그러나 T-50 훈련기는 골든이글 E라고 명명하였으나 A-50 공격기와 FA-50 전투기는 따로 이름을 정하지 않았다. KAI는 로키드 마틴과 T-50A 훈련기, T-50B 공격기, A-50, T-50C 전투기, F-50대 세 가지를 계획했으며 공격기부터 개발을 시작하고 훈련기를 다음 순서로 개발했다. F-50 전투기 개발은 KAI에서는 계속 그 필요성을 요청했으나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주문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결국 대한민국 공군은 F-50 전투기 개발을 승인했으며 대신 공격기와 전투기를 따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하여서 공격기 겸 전투기인 다목적 전투기를 개발키로 했다. 따라서 F-50이 아니라 FA-50으로 명명되었고 기존의 공격기로 개발했던 A-50은 TD-50 전환훈련기로 명명했다. 따라서 T-50 골든이글, A-50, F-50의 세 기종이 개발이 되었으나 A-50 공격기 사업은 사실상 취소되었고 T-50 골든이글 훈련기와 FA-50 다목적 전투기, 전투기 겸 공격기의 양대 체제가 되었다. 2013년 8월 20일부터 양산 1호기가 공군에 인도되기 시작했다. 2014년 10월 30일 한 개 대대급 총 20대가 실전 배치되어 임무 수행을 시작했다. 이후 2016년까지 추가로 40대를 실전 배치해 총 3개 대대급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성능 및 특징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FA-50은 경제적인 개발과 운용을 위해 이미 개발한 TD-50 시제기를 활용해 체계를 설계하고 개발하였다. 복자형 5톤 추력 단발 엔진을 사용하는 동급 경쟁 기종들은 대부분 1인승과 2인승 모두 생산하는 것과는 다르게 FA-50은 1인승이 없다. 엔진 T-50에 사용한 F404G-102 엔진이 그대로 사용된다. 이 엔진은 최대 추력 8톤급으로 최대 마하 1.5의 속도로 비행이 가능하며
특히 마하 0.70.95 영역에서는 F-16과 차이가 없는 성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향상된 디지털 제어 장치를 가지고 있어 신뢰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